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이용민 감독의 대표작 살인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용민은 한국 공포영화 1세대 감독으로서 공포 장르가 한국 영화계에 뿌리내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사실 공포영화는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장르도 아니었고 많이 제작되지도 않았던 시기였는데요. 이용민 감독은 악의 꽃, 살인마, 목 없는 미녀, 공포의 이중인간 등을 통해 한국 공포영화의 대표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용민 감독의 공포영화는 동양적 정서와 한국 고유의 토속적 소재를 서구 공포영화의 관습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연출 스타일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악의 꽃에서는 사람의 피를 마시는 꽃이라는 서양의 흡혈 모티프를 이용해 한을 푼다는 설정을 보여주고, 공포의 이중인간에서는 한국판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시도합니다. 또한 이용민의 공포영화는 동시대의 다른 영화와 비교해서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촬영과 편집이 인상적인데요. 이런 스타일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감독의 독특한 이력 때문입니다. 이용민 감독은 사실 연출자로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촬영 감독으로서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영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민 감독은 연출자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촬영 감독으로서도 활동하는, 한국 영화사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력을 가진 영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용민은 1963년 청룡영화상 촬영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서 시나리오 작가와 편집 기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던 그야말로 만능 제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촬영에 능수능란하고 편집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이용민 감독이었기에 자신의 영화에 특수 촬영 기법을 과감히 사용하여 공포감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 대중의 호응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인마는 한국 공포영화의 원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입니다. 공포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1924년 장화홍룡전 이후 주된 장르는 아니었지만 적게나마 꾸준히 만들어져 왔는데요. 주로 고대 소설이나 민담, 괴담 등의 이야기를 영화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즉 한을 품은 여자 귀신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슬 좋게 살아가는 부부와 이를 시기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의 죽음이 일어나고 가부장제의 가족제도로 인해 억압되고 희생된 여성의 한과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살인마는 이러한 60년대 한국 공포영화가 가지고 있던 특성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내용과 소재 자체는 한국의 전통적인 원규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공간은 2층 양옥집으로 대표되는 현대적인 공간 속에서 배치했다는 점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또한 원기를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닌 억울한 넋을 위로해 승천시킨다는 불교적 모티프를 적극 활용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장르적인 측면도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 판타지를 적절하게 혼합한 하이브리드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시작하면서부터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의문스러운 죽음과 납치를 당하는 과정을 그야말로 숨고를 틈도 주지 않고 판타스틱한 장면과 함께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도대체 귀신이 왜 나타나고 왜 이런 복수극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령은 잠시 뒤로 미뤄두지요. 그러다가 중반부 이후 아주 조금씩 죽음과 원한을 둘러싼 음모를 보여준 후 모든 복수극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영화의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영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신선한 장르적 배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포영화의 관습은 먼저 피해자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준 후 한을 품고 귀신이 되고 강력한 힘을 얻은 원기가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 구조로 극을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살인마는 일반적인 복수극의 서사 구조를 아주 교묘하게 뒤틀어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관객에게 더 큰 몰입감을 유도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살인마는 재치 있는 특수효과를 보는 재미 역시 쏠쏠하게 제공해 주는데요. 이용민 감독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자신의 촬영 기술의 장점을 원귀가 복수극을 수행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아들과 원기로 빙의된 어머니가 혈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특수효과의 사용이 돋보이는데요. 이중인화와 거울을 이용한 효과 등 기술적으로도 세련된 인상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현재와 과거가 시즐과 날줄로 서로 오가며 조금씩 원한과 음모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플래시백 구조도 인상적이지만 살인마의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은 고양이라는 셔레이드를 이용해 동서양의 공포의 근원을 결합시켰다는 점입니다. 한국 전래동화인 손톱 먹은 들쥐의 모티프와 유사하게 고양이가 원귀의 복수를 한다는 설정과 한국판 드라큘라의 설정은 지금 보아도 상당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극적 장치로서 훌륭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살인마는 당시 최고의 개성파 배우들인 도금봉, 이해춘, 정혜랑 등 공포 분위기를 한껏 올려주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개성파 연기자로 한국 영화를 빛낸 도금봉은 이용민 감독의 다른 공포 영화와 권철희 감독의 월화의 공동묘지 등에서 주연을 맡은 대표적인 호러퀸이었습니다. 전원일기의 할머니 역할로 잘 알려져 있는 정혜란 씨의 연기도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혜란 배우는 이만희 감독의 마의 계단에서 수 간호사 역할을 맡아 개성 있는 연기로 두드러진 인상을 남겼는데요. 도금봉 배우와 마찬가지로 공포 영화의 단골 주인공으로도 출연한 또 한 명의 호러퀸이었습니다. 살인마에서도 정말 악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최고의 괴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다양한 공포 영화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고전 한국 영화 감독 중 재평가되고 재발견해야 될 1순위 감독으로 항상 이용민 감독을 꼽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용민 감독의 영화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현재 영상자료원에서 살인마, 목없는 미녀, 공포의 이중인간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관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창화 감독의 작품 세계와 황혼의 검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